분산 투자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격언에 보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렇게 뭐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서 담아라, 즉 분산 투자를 하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유명한 이제 투자가 워렌 버핏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분산 투자가 왜 필요하느냐? 사실 분산 투자의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러한 변형이라고 그러면요, 변형이라기보다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업그레이드된 형태라고 한다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랜 역사와 그리고 이론적 깊이를 가지고 있는 잘 정리된 그러한 투자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규모가 있는 뭐 해치 펀드나 그런 펀드 회사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개인이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뭐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에는 뭐 결정적인,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포트폴리오의 공식의 주요 요소라고 할 것 같으면 과거의 수익률과 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익률과 분산에 의해서 어떤 복잡한 공식을 거쳐 가지고, 그래서 각 종목별 비중들을 이제 리밸런싱, 비중을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이겠죠. 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뭐 저번 영상에도 거듭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미래 과거의 어떤 기록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불확실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가 이랬다고 해서 미래에도 꼭 그러라라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이랬다, 그래서 미래도 꼭 그럴 것이다, 그걸 누가 보장을 합니까? 또 과거에 뭐 분산이 이랬다, 근데 미래도 꼭 그럴 것이다, 그건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시점에 따라서 변동되는 물론 이제 나름대로 그 미래를 뭐 예측하는 기법이야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100%가 아니라 뭐 상당 수준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분산 투자라는 것은 몰빵 투자하지 말고요. 즉 다시 말해서 한 종목의 모든 자산을 때려박지 말고 여러 종목에 이제 뭐 골고루 투자하는 거. 하여튼 그런 이제 방법밖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이제 의문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한 종목에 때려박는 거하고 여러 종목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비교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뭐 이거 주관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치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인 뭐 분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이제 예를 갖다가 예를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10개를 던져 앞면이 6개 이상 나올 확률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하는 종목을 어떤 하나하나의 동전에 이제 비유를 한 것입니다. 뭐 동전을 이제 10개를 던진다는 것은 이제 10종목에 뭐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앞면이 6개, 앞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뒷면은 손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면이 6개 이상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10개 종목 중에 6개 이상의 종목이 이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수익이 나겠죠. 물론 이제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따지지 않고 모든 종목별로 균등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요. 뭐 수익과 손실이 균등하게 나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개 이상 나올 확률은, 즉 10종목 던져서 10종목을 투자해서 수익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뭐 이렇게.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항분포 계산기라고 여기 이제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항분포 계산기라고 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은 그러한 웹사이트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행 횟수가 나오죠. 여기 이제 작게 글씨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시행 횟수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동전을 10개 던졌다 하는 것이고요. 이거 10개로 세팅을 해 놓고요. 성공 확률이 얼마냐? 성공 확률이 뭐 앞면 뒷면 우리가 동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똑같다. 즉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다 라고 했을 때 뭐 요거는 이제 무시를 하시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걸 이제 6으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6개보다 동전을 10개 던져서 6개 이상 나올 확률이 얼마냐 라고 우리가 해보면은 0.377이니까 37.7%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냐면은 이제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이 똑같이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나올 확률은 이제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마찬가지로 미만으로 해볼까요? 5개 미만이면은 5개보다 5개가 아니라 이제 4개가 돼야 되겠죠. 4개면은 4개 이하면은 손실이 되겠죠. 이거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하가 되겠죠. 여기는 수식에 이하면 크거나 같다고 돼 있으니까 4개 이하. 손실이 나올 확률도 역시 3.77%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은 이제 동률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똑같은 확률에서는 그렇죠? 손실이 10개를 던졌을 때 손실이 나올 확률, 이익이 나올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뭐 예상한 바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전이 이제 10개를 이제 번호를 매겨 놨습니다. 그래서 1, 2, 3, 4까지는 뒷면이 나오고 5, 6, 7, 8, 9, 10번 동전에서는 이제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익이 이제 2원이 되겠죠. 각 동전을 던질 때마다 실패했을 때는 1원이 손실이 나오고 성공했을 때 1원의 이익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개의 동전이 이제 뒷면이 나오고 나머지가 다 앞면이 나오면은 3원의 이익이 생기고 뭐 이런 식이겠죠. 4원, 5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 자, 이것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전을 한 개 던졌을 때 기대값이란 건 뭐냐? 기대값은 이제 손실이 나왔을 때 확률과 이익이 나왔을 때 확률을 곱해서 더한 값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실제 동전을 한 개를 던졌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득이 뭐냐 하는 얘기죠. 앞서 우리가 예를 보였듯이 앞면이 나왔을 땐 1원이라고 합시다. 1원의 이익이 생기고 뒷면은 1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또 하나의 과정은 앞서 예를 보였듯이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똑같으면 결국은 그렇죠. 손실도 없고 이익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2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틀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52%로 좀 높다고 합시다. 사실 투자에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예측 확률이 52%를 넘기가 힘들다고 한번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요. 제 영상 중에 그런 게 있는데요.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52%면 이제 적은 확률이 아닙니다. 예측 확률이. 이 확률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값은 0.045원에 불과합니다. 0.045원에 불과하죠. 그래서 한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10원의 비용이 든다고 그러면은 10원을 투자해서 0.04원을 얻었으니까 이건 몇 프로입니까? 0.4%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52%의 예측 확률, 승률로서는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90% 100%가 되면은 그대로 1원이 되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한 번은 100%가 나오고 그 다음은 0%가 나오고 이래 버리면은 그죠? 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꾸준히 52%의 예측 확률을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적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11개의 동전을 11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52%라면은 6개 이상 나올 확률, 즉 6개가 나오면 11개 중에 6개가 앞면이 나온다면 확실한 이익이죠. 그러니까 6개 이상 나온다는 것은 11개를 던졌을 때 이익이 나올 확률을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앞서 이제 이항분포 계산기에서 계산을 할 수 있죠. 11하고 여기 0.52로 고치고 계산을 하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계산을 해 놨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0.554가 나옵니다. 즉 55.4%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52%에서 승률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3%나 올라갔어요. 아까 많이 던질수록 승률은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승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면이 나왔을 때 이론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번에는 11개를 던졌습니다. 근데 승률은 55.4%로 올라갔습니다. 아까는 한 개를 던졌을 때는 52%예요. 52%에서 52%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기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동전 11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값. 우리가 앞서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한 개를 던졌을 때의 기대값은 0.4%라고 그랬죠. 몇 프로가 되나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번 나왔을 때는 이론의 이익이 나오고, 그때 이제 확률은 이렇게 이제 이항분법 계산기에서 계산이 된 겁니다. 기대값 확률 곱하기 나오는 수익금을 하면은 이제 기대값이 나오죠. 이걸 이제 이렇게 곱하면은 기대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각각의 6번, 7번, 11번까지 나오는 거를 전부 더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총 기대값이 1.5번. 수익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대값은 1.5846이 나옵니다. 1.5846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익이 나오는 경우만 따져서는 안 되죠. 손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손실이 나올 때 기대값도 같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실이 나왔을 때 또 이항분포, 이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에서 5개 이하가 나오면 손실이죠. 5개 이하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 따져보면은 뭐 따질 것도 없이 앞서의 뭡니까? 1 빼기 이거 되죠. 1 빼기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뭐가 돼요? 0.446이 되겠죠. 44, 즉 44.6%로 손실이 나온다. 55.4%로 이익이 나오고. 그러면은 손실이 나왔을 때 기대값은 어때? 마찬가지로 이론의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손실이죠. 이건 이익이 아니고 이건 다 손실입니다. 이론의 손실이면은 이제 마이너스 0.21487 해서 쭉 해서 한 번도 안 나왔을 때는 확률이 이렇게 되고요. 그때는 마이너스 11원의 손실이 발생하죠. 그 확률을 곱하면 기대값은 이렇게. 이거를 다 더하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익이 나왔을 때의 기대값과 같이 합해줘야 되겠죠. 이익이 나왔을 때의 기대값은 1.5846이고 손실은 마이너스 1.1439원. 이거를 더하니까 0.4407. 근데 11개를 던졌죠. 그럼 비용도 그만큼 증가가 되겠죠. 한 개 던질 때 10원씩 비용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11개 던졌으면 11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110으로 나눠주면 이것도 역시 0.4%가 납니다. 좀 의외의 결과인가요? 그죠? 승률은 올라가지만은, 그죠? 나올 수 있는 11개를 던지든 1개를 던지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기대값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는 동전의 개수를 확 늘려서 101개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익이 나오려면 51개 이상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익이 나오는
그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101개의 동조.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100종목 이상으로 이제 101종목 이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거의 코스피 200의 절반 가까이 되는 종목에 투자한다. 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뭐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때 앞서서 이항분법 계산기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0.6566 65.66%죠. 그러니까 이 승률이 많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즉 많은 동전을 던지면 던질수록 승률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개 던졌을 때는 55%였고요. 100개 던졌을 때는 101개 던졌을 때는 65%. 아마 1000개 던지면은 뭐 거의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총 기대값은 우리가 이제 앞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했는데요. 그럴 거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 개 던졌을 때 기대값이 요거죠. 한 개 던졌을 때 기대값이 한 개 던졌을 때 기대값이 요거면은 101번을 던지면 거기다 10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은 4.08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1개를 던진 만큼 총 비용은 역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수익을 얻는데 총 비용으로 나눠주면은요 0.40396%. 요 미세한 차이는 101개 한 개씩 더 던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 똑같죠? 그렇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한 개를 던지나 0.4%, 11개를 던지나 101개를 던지나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틀리느냐? 이 수익이 뭐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1년 내내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얻는다면은 연수익률은 여기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수익률, 이거는 이제 복리로 계산이 돼야 되죠. 우리가 주식 투자는 항상 복리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 23%가 됩니다. 23%. 뭐 적으면 적다 할 수 있고 이거 또 뭐 우리가 많다면은 많다고 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뭐 매년 우리가 주가 지수가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23%씩 매년 얻는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수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이 아니고요. 아주 잘 나가는 그러한 헤지 펀드 회사들도 연 수익률을 10년 동안에 연평균 23%씩 기록하는 펀드 회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몇 군데 안 돼요. 이게 뭐 아주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앞서 뭐 승률은 올라가지만 근데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똑같이 0.4%로 똑같다 그러면은 그럼 분산 투자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죠? 똑같다 그러면은 분산 투자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중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결론은 뭐냐면요. 종목별 이제 동전이 아니라 그 주식 종목으로 이제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종목별 개별 수익률이 같은 상황에서 그 종목별로 이제 똑같은 수익률이다라고 했을 때 종목 수를 아무리 늘려도 기대값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수익률은 똑같다는 겁니다. 기대값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몰빵을 하나 분산 투자를 하나 수익률은 똑같다 이겁니다. 수익률은 몰빵을 하나 여러 종목의 분산을 하나 수익률은 같다라는 것이 하나의 결론이고 우리가 수치상으로 검증해 본 결과고요. 그럼 뭐 얻는 게 뭐냐? 앞서 이제 우리가 이항분포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지만요. 종목 수가 늘어나면은 뭐냐면은 이게 승률은 올라가죠. 그렇죠? 승률은 올라가요. 승률은 올라가는데 수익률을 갖다 그러면 뭐 이게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승률은 올라가지만은 그 이겼을 때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대값은 결국은 갖게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같다면 도대체 분산의 효과는 뭐냐 이거죠. 분산의 효과는. 분산의 효과는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률이 52%에서 수익이 날 확률이 52%에서 오늘도 깨지고 내일도 깨지고 그러니까 연속으로 5번 이상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연속으로 5번 이상 한 10%씩 깨져버리면은 거의 이제 멘붕이 오죠. 거의 이제 뭐 깡통으로 뭐 특히나 그 뭡니까? 대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히 깡통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5번 이상 나는 손실이 나면은 뭐 하여튼 거의 깡통이 틀림없는데 날 확률이 0.48 그러니까 요건 질 확률이죠. 그렇죠? 이 손실이 날 확률에다가 이제 5승을 해줘야 되죠. 11%가 됩니다. 11% 10번 중에 한 번은 그렇게 나온다. 이거 적지 않은 확률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한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거의 파산을 하는 거죠. 근데 승률이 70%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속으로 5번 이상 손실이 날 확률은 손실이 날 확률에 5승을 해주는 거니까 0.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 중에 한 2번은 그렇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한 1000번 중에 5번이니까 그래도 5번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5000번 250 한 5년 10년 내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파산될 확률이 좀 줄어든다 얘기죠. 그래서 분산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은 연속된 손실로 인한 심리적 뿐만이 아니라 물리적도 포함이 되어 있죠. 물리적 파산 상태를 피할 수는 있다.
깡통을 차는 경우를 나름대로 피할 수는 있다 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분산의 효과라면 효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분산의 효과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이제 분산의 효과 외에 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 있나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손절인데요. 손절의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